네, 안녕하세요. 9월 25일. 네, 오늘은 시장이 전강후 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미 증시는 모두 빨간불로 다우가 0.2, 그리고 나스닥 0.5, S&P 500 0.25에서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1.3%대에서 상승 마무리되었는데, 국내 증시는 전강후 약으로 마무리되었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1.34%대,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05%대에서 하락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크게 보면 요 지수 쪽으로 보면 두 가지 이슈 부분이고, 또 셀트리온 쪽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이슈 부분에다가 일단 플러스 우시바이오직스, 미 생물보안법, 요거 세 가지 부분 이슈가 합쳐지면서 셀트리온 오늘 장중에 20만원 잠깐 깨졌는데요. 일단 크게는 세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차례차례 일단 기사로 보시면서 오늘 증시가 안 좋았던 주요 큰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이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가이던스를 또 얼마로 제시하느냐,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 따라서 또 반도체 쪽에 왔다 갔다 할 듯 하고요. 오늘은 일단 지수도 안 좋았지만 장 초반부터 조금 제약바이오 쪽도 좀 안 좋았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상대적으로 오른 게 없었는데 조정이 나왔고, 제약바이오 중소형주 쪽에 대한 사항도 전체적으로 오늘 조금 빠지면서 조정. RTO제는 6%대에서 많이 빠졌고요.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마이너스 0.3%대, 나스닥 선물 0.3%대 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 일단 첫 번째 이유, 시장 아까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 일단 미사일 공격 왔다 갔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속보 기사가 나오면서 또 시장 자체가 일단 안 좋았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이 이슈 부분에다가, 그리고 일단 또 금투세 쪽에 대한 부분도 같이 또 이슈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시바이오로직스 그 급등했습니다. 그 미국의 원래 생물보안법,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 배제하는 쪽 부분이었는데,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배제를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죠,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제가 알기로 글로벌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21%대 부분인가요? 약간 삼바가 11%, 우시바이오로직스가 21%인가 14%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것 때문에 기존 삼바라든가 등등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또 상대적으로 그죠, 삼바가 조금 더 빠졌습니다. 물론 또 삼바가 더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3%대 빠졌고, 바이넥스, CD의 대표적인 또 급등했던 부분을 7%대 빠졌고요. ST팜도 한 4%, 5%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 이유. 먼저 일단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금투세 쪽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한 달 유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에 대한 당론 결정되는 부분 자체가 한 달여간 의견 수렴한 뒤에 결정하겠다, 이 기사가 한 2시 반에 나왔거든요. 이 기사가 나오면서 또 지수가 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제 토론 간담회 거치고 그죠, 나름 조금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요런 수렴을 더 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달여간 당 내외 의견을 청취한 뒤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 한 달 동안 또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유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있을 듯한데 그죠. 이 기사가 나옴으로써 여하튼 지수가 조금 더 빠졌고요. 금투세, 친명 좌장, 정성호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폐지 이야기까지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하여튼 이번에 폐지까지는 조금 힘들 듯 하고 그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일단 시행이냐 유예냐, 그 시행은 보완 후에 시행이냐 아니면 유예냐, 일단은 요것이고 그죠. 지금 당장은 폐지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제 밸류업 지표가 발표가 되었죠. 이 밸류업 지표 쪽에 대한 부분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안 들어가고, 엉뚱한 종목이 들어갔다. 배당 거의 안 하는 쪽도 밸류업 쪽에 들어갔다 등등.
KB금융, 네, 대표적으로 KB금융 배당 많이 하고 대표적인 금융주대 거기에 빠졌다 등등. 여하튼 밸류업 쪽에 대한 부분 이것도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그죠? 이게 기존에 있던 지수 ETF랑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여하튼 11월 달에 ETF 상장이 되면 그죠? 또 타 쪽에서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새로운 신규 수급이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여하튼 한쪽에서 빼서 한쪽으로 들어가는 약간 돌려막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일본 쪽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일단은 많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여하튼 요 부분, 요것도 일단 밸류업 지표, 밸류업 지수 종목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이 많았고요. 일단 금투세 연기에 밸류업 실망해서 2600 깨진 코스피, 여기에다가 아까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실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요거는 일단은 제외가 되었다라는 소식에 셀트리온도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날 오후 야당이 일단은 약간 밸류업 지표에 대한 실망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낙폭을 키웠다. 또 오후 야당이 금투세 도입 결정을 한 달 뒤로 미루기로 하자 지수는 낙폭을 더 키웠다. 그리고 계면신문 등 중국 현지 언론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재 대상에서 중국 최대 위탁개발 생산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제외됐다라고 보도하자 헬스케어 업종도 일제히 하락했다. 기존에 반사이익을 기대했는데 그죠?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제외가 되었다. 생물보안법,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 삼바 3.23% 빠졌고, 아까 바이넥스도 7%대, ST팜 5%대, 우리 셀트리온도 같이 빠졌습니다. 반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우시바이오로직스 이날 10% 넘게 급등했다. 요거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이슈 부분이었습니다. 금투세, 이스라엘 전쟁 부분, 그리고 셀트리온 쪽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 제외가 되었다라는 부분. 암젠, 출시 금지 가처분 기각되었다라고 하네요. KC밀러 미국 진출 빨라지나, 미국 법원 암젠 상대 판매 금지를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삼바, 셀트리온 등도 소송 중에 있고, 알테오젠 2027년 이후 진출 고려한다. 리제네논이 미국에서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막는데 처음으로 실패했다. 아일리아 연 12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진출도 앞당겨질 것이다. 리제네논이 암젠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파블로 출시를 막아달라라는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리제네논은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성소한 암젠, 적절한 시기에 파블로를 출시할 것이다. 암젠은 FDA 파블로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여튼 암젠이 개발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파블로, 요거 리제네논이 판매 금지를 했는데 기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삼바랑 셀트리온 쪽도 그죠?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리제네논과 원개발사 특허 소송 중에 있고, 알테오젠은 제형 특허 만료된 2027년 이후 진출, 삼바도 마찬가지 부분이고 그죠? 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요거 부분이고, ADC 악셀 밟는 셀트리온에서 신약 기업으로 체질 개선,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ADC 후보 물질 2종 공개해서 11월 비임상 데이터 소개한다 이야기를 했죠. 기술 계약 맺은 피노바이오의 마일스톤 직업 2개 물질 개발 이어간다. 진펜트라로 신약 성과 본격화, 항체 명가 입지를 굳건하겠다. 셀트리온이 항체 약물 접합제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ADC 신약 후보 물질 2종을 연내 공개할 계획으로 이르면 11월께가 될 전망이다. 이거 되더라도 그죠? 이제 임상 일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주 조금 먼 얘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 일환으로 회사는 ADC 이중 항체 마이크로바이옴 등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새로운 내용 없고 그냥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진펜트라. 여하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3분기 때 진펜트라 매출이 대략 1000억대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4분기 때 한 1500억 정도 이상가 나와야 그죠? 회사에서 말한 2500억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아직 9월달 광고 시작했다라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는 않네요. 코스피 마이너스 1.34% 급락 2600선 깨졌고요. 아까 깨진 원인 코스닥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음봉으로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네, 일본만 조금 약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 대만 1.47%대, 환율 광보합, 유가 조금 올라서 마무리되었고요. 수급은 오늘도 외인이 5,700억 팔았네요. 네, 기관은 계속 사고 있고, 코스닥 쪽은 개인 300억, 네, 외인 100억대, 샀습니다. 예탁금 51조 6천억 조금 늘어나고 있고, 신용유도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죠? 같이 빠졌습니다. SK 하이닉스 1% 상승했지만 음봉 대부분 다 하락이고 2차전지, 삼바 3%, 네, 셀트리온 2.68%대 아까 우시 이슈 부분이고 코스닥, 네, 알테오젠 급락했죠. 6%대. 그동안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에코프로 그룹 쪽 같이 빠졌고 HLB 같이 빠졌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좀 오늘은 좀 조정 하락해서 마무리되었고요. 셀트리온 코스피 의약품 3.05, 네, 코스닥 제약 2.68. 오늘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셀트리온 2.68% 하락한 딱 20만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62만 4천주에 129%대. 시가가 20만 7,500원, 고가가 20만 9,500원.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그죠? 장 초반에는 약간 삼바도 좋았고, 저가가 19만 9,700원, 후반대 마이너스 2.82대까지 밀렸고, 신한증권 팔았겠죠. 그죠? 5만 6천주. 하여튼 차트가 다시 조금 5일선이 깨졌습니다. 5일선 깨졌고 추세선 상단을 음봉으로 일단은 또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21선이 19만 7,700원 부분이거든요. 19만 7,700원. 그래서 21선 근처까지 또 약간 또 열어둬야 될 듯 합니다. 개인 18,000주, 네, 기간 39,000주 샀고요. 기간은 6일 연속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외인, 네, 신한창구죠. 57,000주. 금융투자만 샀습니다. 74,000주. 연기금도 조금 팔았고요. 4,500주. 제약 1.41% 하락한 69,7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10만 주에 한 116%대. 시가가 7만 1,000원, 네, 고가가 7만 1,500원, 1.13. 저가가 마이너스 1.7%, 6만 9,500원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제약도 5일선 살짝 하향 돌파했고요. 외인만 마찬가지, 네, 매도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게 또 이스라엘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될지, 그죠? 확전이 될지, 또 그 부분. 밸류업은 일단은 약간 또 지나간 듯 하고,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우시 바이오로직스 제외되었다는 부분. 요게 또 어떻게 또, 주가에는 어떻게 보면, 그죠? 긍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21선까지 내려오지 않기를, 네, 21선 잘 지켜주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